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포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 금융시장이 검은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유가는 폭등하는 위기 속에서 각국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동맹과 내부 결속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긴박한 세계 정세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들을 보며 1차 세계대전 직전의 긴장감과 70년대 오일 쇼크의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전쟁은 경제적 균열에서 시작해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곤 하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붕괴는 달러 패권과 글로벌 물류라는 현대 경제의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도 누군가는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입체적인 움직임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한국 경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결국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1.0원으로 마감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코스피도 2.7% 넘게 폭락했고요. 네, 시장의 공포가 숫자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1조 8천억 원 넘게 쏟아낸 건 한국의 대외 의존도와 에너지 리스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만 막혀도 우리 LNG 가격이 200% 폭등하고 산업 생산비가 10%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은 제조업 기반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경제는 비상이지만 정부는 인재 양성과 문화적 소프트파워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고 내일은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도 예정되어 있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사람과 브랜드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고급 인력을 키우는 것은 과거 기술 불모지에서 반도체 신화를 썼던 것과 같은 국가 생존 전략이죠. 내일 열릴 BTS의 공연도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2,6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전 세계 190개국 생중계는 한국의 문화적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의결하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다지는 것도 대외 리스크 속에서 국민과 자산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미국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를 공개 요구하며 독자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말 감행된 합동 공격의 여파가 여전히 거세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군사적 개입에서도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독자적 레짐 체인지 의지를 확인해 주었죠. 이는 과거 부시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직설적인 행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대가는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컨퍼런스 보드는 전쟁 여파를 반영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강한 미국을 외치지만 정작 내부 성장 엔진은 식어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와의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상원에서는 일본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외교적 내편 만들기가 한창이네요. 앙골라에 7,100만 달러를 지원하며 보건 안보를 챙기는 건 아프리카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포석이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는 건 동북아에서 확실한 대리인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본의 국방비 2% 증액을 높이 평가한 대목은 향후 미일 동맹이 군사적 일체화를 넘어 경제, 에너지, 안보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같은 민생 정책을 발표하며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 애쓰는데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해 내부 결속이 절실한 정부의 전형적인 통치 스타일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며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네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만든 전쟁의 불길을 외교적 소방수 이미지로 덮으려 합니다. 왕이 부장이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 것이나 이스라엘의 암살 작전을 비판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특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대만이 중국의 절대적 영리님을 천명한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조차 중국이 당장 2027년 침공 계획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은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통과시키며 내부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행보는 여전히 공격적입니다. 샤오미가 일족의 매개 변수를 가진 AI 모델을 출시했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나왔다고요? 샤오미의 행보는 놀랍습니다. 올해 AI 연구에만 160억 위안, 우리 돈 약 3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건데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또한 중국 과학원이 세포 분화를 정량적으로 제어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네이처에 실린 것은 미래 의료와 생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차별이나 알고리즘 담합을 막기 위해 가격법 개정까지 추진 중입니다. 밖으로는 전쟁의 혼란을 틈타 영향력을 넓히고 안으로는 기술 혁신과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꾀하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자원과 담보인 것 같군요. 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뢰가 아닙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행동 계획 체결이 예고되어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히토류나 리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 자원 봉쇄에 떨었던 일본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영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서 에너지와 자원 안보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더불어 경제안보추진법을 개정해 의료 분야까지 국가 기반 시설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건 안보의 개념을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엔을 돌파했고 니케이 지수도 오늘 하루 1800엔 넘게 폭락했어요.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할 겁니다. 정부가 긴급 보조금을 투입해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사회적 징후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불등교 학생 수가 35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문부과학성의 조사는 일본 사회의 내부 응집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밖으로는 강한 미일 동맹과 자원 강국을 꿈꾸지만 안으로는 고물가와 교육 시스템 붕괴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민낯입니다. 전쟁의 당사자인 이란은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주변국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네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발표는 전 세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를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으로 피격했다는 주장은 이란의 저항 의지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주변국 내 에너지 시설 근로자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한 것은 향후 전쟁 무대를 중동 전역으로 넓히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실제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6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이란의 공격이 카타르 LNG 시설과 사우디 정유소를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거점을 인질로 잡고 전 세계를 향해 공포의 경제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참화는 경제를 넘어 문화유산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골레스탄 궁전이 공습으로 훼손되었다는 소식은 참 안타깝습니다. 인류 문명의 비극입니다. 카자르 왕조의 영광을 상징하는 골레스탄 궁전 같은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건 복합적인 전쟁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적으로는 건설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인접국까지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며 경제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 정부가 부상자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파괴된 삶의 기반과 국가 상징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성공을 바탕으로 내부 정치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전쟁이 정치적 자산이 된 셈입니다. 사자의 포효 작전이 이어지면서 네타냐후의 리쿠드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선호하는 대중 심리가 작용하기 마련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선언하며 승기를 굳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영방송 예산을 정치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비상 상황을 틈타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역사 속 권력자들이 흔히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묘한 모순을 보여줍니다. 전쟁 중임에도 세계 행복지수 8위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혐오 범죄나 피싱 공격 같은 혼란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높은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유대감이 행복지수를 유지시키고 있지만 심리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사칭한 악성 피싱 문자가 유포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는 이스라엘 관광객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죠. LR 항공사가 하루에만 33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보는 등 경제적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군사적 승리에 환호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슬픔과 걱정의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대한 모순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주요 단신들도 전해드립니다. 인도가 중국 대사를 전격 교체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고 영국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을 통과시켰네요. 인도가 비크람 도라이스와미 전 한국 주재대사를 중국 대사로 임명한 건 영리한 수입니다. 만다리너에 능통하고 한국 등 동아시아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보낸 건 중동 전쟁의 파고 속에서 최소한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실용적 외교 노선이죠. 힌두 신년을 맞아 축제가 한창이지만 LPG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AF 이니셔티브를 승인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영국은 낙태 비범죄화와 아동 빈곤 퇴치 법안을 통과시키며 사회복지망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기후 원조 예산은 삭감했군요. 전쟁의 청구서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온 셈입니다. 국방비 증액과 경제 압박 때문에 개발도상국 기후 원조를 14%나 깎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45만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구제할 법안을 제정하고 낙태 처벌을 철회하는 등 인권과 복지 면에서는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은 지금 생존을 위한 경제적 긴축과 사회적 진보 사이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풍 속의 나침반은 외부의 파도가 아니라 내면의 원칙을 향해야 한다. 전 세계가 전쟁과 경제 위기라는 파도에 휩쓸리고 있지만 결국 이를 넘어서는 힘은 기술 투자, 인재 양성,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도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보다 우리가 가진 혁신 역량과 문화적 연대감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비바람이 거세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장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